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요즘은 정말 다양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. 뭐 네. 상장 주식도 그렇고 상장 주식 당연히 많이 뿐만 하죠. 아니라 뭐 비상장 주식도 하시고 또 뭐 다양한 사모펀드들이 많으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특이한 거 담아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. 개인이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간접 네, 투자도 하시고요. 뭐 벤처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뭐 부동산, 주식, 금융 투자 이런 거 외에도 네 맞아요. 관심이 많으시잖아요. 네. 뭐 보석이라든지 그림도 시계, 있고 시계, 와인, 네 시계, 와인, 그림. 오 맞아요. 맞아요. 되게 다양한 투자가 있어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투자를 하시나도 궁금하고 이 투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 또 네. 궁금하고 다들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중 하나가 이렇게 뭐 시계나 그림, 뭐 보석 이런 것들은 상속세에서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. 많이 주시잖아요. 막 사가지고 부모님이 뭐 귀금속, 금,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뭐지 금고에 넣어놨다.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? 그쵸.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, 그래서 그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모님이 남긴 보석, 미술품 세금을 낼까요? 네. 네. 너무 제가 네 그랬는데 네. 왜냐하면 상속세에서 어떤 자산들이 상속세를 내냐고 보면 그냥 재산으로 환가가 가능한 그러니까 가치를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거라면 다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면 상속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. 뭐 보석이나 미술품 그리고 당연히.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네요. 근데 차이점이 있잖아요. 네. 뭐 주식이나 뭐 금융상품, 부동산 이런 거 부동산은 뭐 등록이 되어 있고 있다. 네. 어디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. 명의로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가 있고. 그 원스톱 서비스 있잖아요.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것들. 이런 것들은 과세관청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. 네. 근데 뭐 이런 귀중품이라든지 그림 같은 경우는 어디 등록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선 확인이 어렵죠. 확인이 어렵죠.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평가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. 뭐 네. 부동산이나 이런 전통적인 투자 자산은 평가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 매매 사례가를 어떻게 정할지라든지 아주 이런 디테일하게 저희가 지난번에 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눈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시가를 정한다라고 쫙 나와 있고요. 그런데 이런 귀중품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조금 어렵죠. 네. 근데 어렵다고 안 하나요?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. 네.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과세된 거 본 적 있잖아요. 네, 본 적 있습니다.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이 고인 이 취미가 악기 수집이랑 줄 간연하게 이렇게 줄 모집 이렇게 맞아요. 수집하는 취미가 있으셨어요. 악기도 엄청 비싸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막- 쓰는 이런 30만 원짜리 키보드 말고 그래서 뭐 출금이 한 번에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 보통 상속이 일어나면 계좌 전체를 열어보면서 이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남겨진 상속인들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아마 사셨을 거다라고 하셨어요. 추측만 하죠. 추측만. 네, 근데 그 금액이 쌓이고 쌓이니까 꽤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음. 이거 밝히지 못하면 결국 이만큼은 추정 상속 재산이 돼서 상속세에 들어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. 네, 추정상속재산은 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동안에 2억 이상 출금된 금액이 있다든지 2년 동안에 5억 이상 출금된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들이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처럼 악기를 사신다거나 줄을 사신다거나 이럴 때 수천만 원을 쓰시면서 누적 금액이 커지면 상속인들이 밝혀야 되는 네, 거예요. 결국에는 이게 뭔지 뭐 합당하게 말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그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. 누적 금액이 커지는 게 문제인 거네요. 네. 지금 아까 그 사례의 경우에는 그래서 과세가 됐나요? 일부 가세가 됐습니다. 아. 추정 상속 재산으로 포함을 했어요. 금액이 좀 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악기를 평가할 근거는 없었지만 출금된 내역을 내역으로. 가지고 평가를 네. 해서 과세가 된 사례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그럼 이렇게 악기뿐만 아니라 미술품 같은 경우도 과세가 되잖아요. 네, 그래서 상속 말고 일단 지금 미술품을 사서 판다거나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세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미술품이 아주 옛날에 비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과세가 많이 되려고 과세관청이 법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. 네, 살펴보면 먼저 미술품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? 제가 작가면 제가 미술품을 만드는 사람이면은 그게 업이니까 사업소득이 되겠죠?
그거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고요. 네,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미술품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좀 가치가 올라서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았다 라고 하면 그 양도 차익이 생기는데 이게 양도세인가요? 미술품의 경우에는 양도세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요. 네, 그리고 또 요건이 있죠. 네. 첫 번째로는 이 거래 금액이 건당 6천만 원이 넘어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 작가의 작품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작가라고 했을 경우에 작가가 고인이시거나 네. 이럴 경우에 과세가 된다는 점.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최소한 필요 경비를 80% 인정을 해주고요. 10년 이상 보유하면 90%까지 비용을 인정을 해주게 돼요. 그러면 사실은 과세하는 대상 금액이 많지 않네요. 네. 기본적으로 80%니까 20%만 과세하는 네, 거니까요. 20%에 또 20% 요렇게가 세금이 됩니다. 또 보통은 물건을 거래하거나 이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들이 있는데 미술품 양도시에는 부가세는 없고요. 그냥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기타 소득으로 세금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. 네, 또 미술품을 사서 사업장에 걸어두게 되시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잖아요. 이렇게 비용 처리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. 한 점이라고 해야겠죠? 이 한 작품당 연간 1,000만 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미술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산다고 하면 조금 오히려 안 좋게 보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저거 뭔지 비자금 수단인 거 아니야? 막 네. 이런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과세가 현실화되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것들이 작품 활동에 더 많이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네. 구매하셔서 뭐 복도에 건다고 하시더라도 뭐 송금 비용 처리는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미술품에 대해서 세금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. 요즘에는 이제 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. 뭐 한번 사보면 좋지 않을까요? 네. 저도 그림 사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봤는데 사실 작품을 잘 못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. 저도 욕심은 구경만 있지만. 했었거든요. 최근에는 전시전도 많고 서울 옥션 이런 데서 준비하는 전시회도 많고 작품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. 그거 가서 작품도 보시고 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고 새로운 작가 발굴하시면 그것도 네. 뿌듯한 게 아닌가. 네. 금액이 6천만 원 넘어가지 않고 뭐 이제 한국 신진 작가들한테 투자하시면 얼마의 차익이 나더라도 납부세액이 없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네, 이런 장점이 있는 미술품 투자 여러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. 안녕. 안녕.